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의 상승을 중심으로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재건, 암호화폐, 게임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가 유상증자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날 총 규모 2조 5천억 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가정한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7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NC소프트의 대표 지식재산권인 리니지 시리즈가 처음으로 중국 외자 판호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판호 획득 직후여서 진출 시점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한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나스닥의 상승세를 중심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증시가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애를 먹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들은 거의 이제 뚜렷한 어떤 흐름들인데 일단은 나스닥의 어떤 흐름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제가 살짝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완벽하게 이제 신고가 부분들을 좀 형성을 좀 했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그 요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원달러 환율 부분이죠.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강달러의 현상, 트럼프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불거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첫날부터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대북 리스크 쪽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이 지난번에도 이제 3월 달에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오랜 동안 행보 조정을 보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랠리가 좀 일어나는 그런 구도인데 지금도 음봉들이 서서히 형성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세가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의 이제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거의 이제 팔고 있죠. 그리고 전체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이 9월 달에도 거의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도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제 매매 동향을 가지고 뭐 장중 동향 파악하기는 힘들고 그 매물을 상대적으로 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담고 개인은 이제 보조적으로 담고 하는 그런 이제 대결 구도가 상당 부분 지금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약간 답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에 대한 추세의 변화 부분의 방향성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일 올라갑니다. 모레 올라갑니다. 계속 한 것이 아니라 당분간 행보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한번 급락, 쌍바닥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변동폭도 지금은 이런 게 변동폭도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60일 주기 사이클. 그러니까 8월 5일 기점으로 해서 11월 5일 또는 60일 이 전후로 해서 변화 현상들이 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 단위 이제 패턴 요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월 5일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물론 날짜는 뭐 전후 오차 변수 뭐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점진적 변화가 상방향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거의 수렴이 좀 되고 있죠. 방향성들이 아직 나와주질 않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모멘텀들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두 번째는 금투세 폐지, 유예 이 부분들이 계속 질질 끌고 있죠. 물론 이제 폐지 어떤 유예 마지막에서는 시간이 없다 한 쪽으로 해서 폐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밀려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도 이런 나오죠. 1,400만 투자자 중에 1,000만이 손해가 보는 어떤 상황인데 무슨 여기다 세금을 매기느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원성을 높이는 어떤 여론전도 펴고 있기 때문에 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두 가지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정적 리스크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일거에 좀 해소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러시아 어떤 전쟁, 로우 전쟁하고 중동 전쟁 이 부분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해결 국면이 되고 집권 정부 초기에 한 6개월 정도의 대탕트 무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의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러시아와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냐? 뭐 아시다시피 중국을 이제 고립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는데 만약에 침범을 했을 때요, 대만을 침공을 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은 무조건 참전한다고 한국을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일본하고 저 분쟁이 있는 국동의 분쟁이 있죠. 여기에 대한 어떤 막 집중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은 일본 파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 지역적 리스크가 국지전을 일으키면은 한국도 꼼짝없이 현재 주한미군도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단속을 하고 몰아붙이는 거죠. 물론 일본처럼 플라자 합의가 되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문명국의 중심, 세계 중심이라고 펼쳐지고 그 순간 공산당은 분열이 되고 중국은 와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애고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 러시아하고 북한을 끌어들이냐 하는 것은 중국 현재 최후의 어쩌면은 마지막談판 또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쟁 이 두 가지 이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2025년 내년
상반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굉장히 불확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7, 8, 9는 무조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대선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군들, 그 다음에 대탕트 무드가 형성이 되는 그 쇠주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샘 메이지라는 종목이 오늘 뭐 상승을 해줬는데 이 게임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대만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한국을 중립적인 견제에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북한은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물 건너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둘 다 현재 관계를 거꾸로 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을 지키라고 자꾸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풀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국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C2X 현재 이제 여기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컴투스라는 회사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종목이 약간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컴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컴투스라는 종목군도 오랜 동안 행보 바닥권을 보여주다가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게임즈 쪽에서도 가상화폐 바람 C2X 부분들이 좀 있다. P2E 게임이죠. P2 게임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 한미 사이언스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 바이오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는 경영권 분쟁 쪽으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코로나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mRNA 백신 쪽에서도 SD팜이나 진원생명과학 부분들의 흐름이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진원생명과학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한 차례 한번 크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코로나 유행을 했다가 소강 상태에 보이다가 겨울철에 독감 유행과 함께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떴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해주면은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보면은 오늘 뭐 대부분 그 종목군에 대해서 오늘 코스닥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섹타주 쪽에서도 보면은 진단키트 쪽의 움직임이 갑자기 좀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휴마시스가 굉장히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휴마시스 그다음에 이제 수젠테, 엑세스바이오 부분들이 약간 기술력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휴마시스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후발 종목으로 뭐 수젠텍도 엑세스바이오 이 부분이 괜찮습니다. 수젠텍도 최근에 약간 매집성 현재 종목의 어떤 흐름이 약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수젠텍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이와 비슷합니다. 엑세스바이오는
거의 온바닥까지 온 상황인데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동훈안항택 얼마 전에 동훈안항택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동훈안항택은 타액 당뇨 물론 IT 뭐 현재 햅틱 기술이나 여러 가지 오토포커스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IT로 이제 보지만은 이쪽에 이제 방향 이쪽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 키트 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연달아 이틀 동안 올라주고 있다. 23년도 이게 작년이죠. 작년 6월,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해줬고요. 또 오랜동안 행보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 진단 키트, 진단 기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오 센서의 또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진단 키트 바이오, 암 진단이나 바이오 센서 뭐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머지 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이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구글의 또 뉴스가 나오다시피 클라우드에 관련된 매출이 신장이 됐다. 클라우드는 AI 서비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테슬라의 XAI에 대한 투자 기업 가치가 벌써 55조. 대단하죠.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자 유치 이런 쪽에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거품이 아니다. 본격화 상용화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중소업체에 대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오늘 뭐 돌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뭐 셀바스 AI라든가 코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많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스소프트나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가격대도 뭐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암호화폐, 그리고 게임주 쪽으로 상승세가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CBDC 관련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의 땡겨요가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실거래에 참여하게 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게임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게임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국 게임 회사들이 중국 판호를 획득하면서 중국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이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이슈들 올라와 있죠.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토큰으로 배달 앱 주문한다. 그런 이제 기사의 꼭지가 있고 은행권에서 블록체인 실험을 본격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블록체인은 가지고 가상화폐냐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냐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중앙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디지털 화폐로 하고 이걸 뭐냐면은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걸 유통을 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상화폐와는 다르죠. 이제 발행 주체가 정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왜 이게 대단히 중요하냐면은 모든 자산을 가상화폐로 이렇게 통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발행을 중앙은행에서 좀 하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죠. 수수료는 어디서 가져가겠습니까? 한국은행에서 가져가죠. 그러면은 일반 시중은행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찬바람이 분다는 거죠. 물론 한국은행하고 뭐 배분을 하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서 가상화폐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그다음에 민간이 만든 그런 화폐 이게 혼용돼서 움직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TO, 그다음에 CBDC, 그다음에 민간이 발행을 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시장에 3파전이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트럼프는 디지털 달러, 중앙화폐 부분들을 CBDC를 반대를 한다. 나는 가상화폐를 키우겠다 하는 것도 좀 있죠. 반대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처음에 현재 실거래 테스트 1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 안 좋은 점, 장단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쪽에서는 의외로 이제 보수적일 것 같지만은 또 앞서가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쪽 관련해서 새로운 캐시카우, 디지털 지갑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갑 그 컴퓨터에 맡기고 뭐 하다가 암호화폐, 암호 분실하면 다 날아가지 않느냐. 우리한테 디지털 지갑을 맡겨라. 은행. 결국은 은행을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에서 다날이라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은 결제 시스템을 좀 장착을 하고 있고 자체 코인, 페이코인 발행했다가 현재 상장 폐지되는 아픔도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존의 갤럭시안 머니트리나 뭐 이런 종목보다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다날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은 급락, 횡보 바닥 박스권에서 좀 상승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 다날이라는 종목군도 갤럭시안 머니트리와 함께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HBM 협력 더 커진다 이런 부분인데 삼성의 핵심 고객사 AMD를 주목하자. AMD가 CPU도 하고 GPU도 합니다. 물론 GPU는 워낙 엔비디아가 유명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나만 있는 줄 알고 CPU는 인텔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2등 회사가 있습니다. AMD라는 회사. 그런 이사수가 CEO죠. 엔비디아 젠슨 왕하고 오종 관계 부분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AMD가 이제 실적이 좀 증가될수록 삼성하고 핵심 고객사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더 증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에 대한 그 퀄리티스 통과 뭐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HBM의 시장은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최근에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에 대한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름은 뭐겠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를 하는 거고 플랫폼을 임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임대를 할 수가 있는데 AI를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이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하기 때문에 거품론은 거의 없어지고 HBM은 굉장히 많이 소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HBM 한 장이 이제 몇 천만 원씩 되죠, 한 장당.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뭐 20만 장 뭐 주문하고 다른 빅테크는 굉장히 많이 주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초라하죠.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LG 같은 경우에 2,000장입니다. 꼴랑.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AI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센터에서는 1,000장 이렇게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이 얼마만큼 많이 이제 퍼질 확률이 많다는 것도 나와주기 때문에 HBM의 독주는 한동안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순환매로 보시면은 HBM에 이어서 현재 이걸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도 랜드 플래시도 그만큼 이제 받쳐줘야 된다. 이제 HBM은 D램입니다. D램이란 것은 뭐냐면은 전기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이렇게 굴릴 수가 있는 거고, 랜드란 것은 전기가 꺼져도 데이터를 영구 보관을 할 수 있는 건데, SSD가 기업용 SSD가 랜드 플래시 일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성능을 가미를 하는데 여기서 SSD용 컨트롤러 팹리스 기업이 파두라는 종목이 있죠. 계속 질주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용 SSD 안에 핵심적인 종목,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컨트롤러 팹리스를 하는 파두 이런 부분들도 HBM하고 짝을 이뤄서 SSD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파두, 뭐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 이제 비슷비슷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재 올해 파노 7종 획득, 중국의 빗장플리나 K게임 기대감 쑥쑥 하는 부분인데,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파노 발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최근에는 NC소프트, 리니지2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었던 게임 업체 본격적인 호황 무드, 시장이 커지는 무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슨, 뭐 NC소프트, 3N으로 비롯 종목뿐만 아니라 2K라고 하죠. 카카오 게임즈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성장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특징주로 가져오는 종목은 중용주 쪽의 종목입니다. 유메이들은 이제 미래의 전설이라고 유명하죠. 근데 요것이 이제 P2E 게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가상화폐를 발행을 좀 하고 있죠. 토큰 유믹스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유믹스 기반 생태계 이거를 기반으로 현재 P2E 게임을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두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유메이드가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부상을 좀 파노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또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수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메이드 관련된 그룹주 잘 주목을 해주셔야 하는데, 차트로 보면은 바닥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장대의 양봉을 보이고 오늘 좀 하루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아이폰이 이제 AI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한다. 자, M4 칩을 장착한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죠. 아이맥을 출시한다 한 건데, 여기를 보시면은 태블릿, PC,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 세 개 다 운영 OS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AI 기능을 첨가를 좀 해서 배포를 좀 한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죠. PC 분야에서는 윈도우가 OS를 다 잡고 있죠.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아시다시피 애플하고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경쟁이고요.
맥북이나 이런 부분, 태블릿 전부 다 애플 시리즈는 전부 다 자체 OS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장착을 하기 때문에 AI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AI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장은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한데 뭐 예. 그럼에도 어제 이 구글의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또 시간회에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예. 자, 그만큼 AI 기대감이 큰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AI에 대해서 방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가지 이제 테마에서 다뤄줬는데 이제 한동안 지난달에는 또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했죠. 이번에는 좀 AI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점짜리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빅데이터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한 어떤 자료,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좀 되는 거고, 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효율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현재 할 수 있게끔 추출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게끔 교통정리, 이런 거 사람이 일일이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것은 일반적인 문자 텍스트가 아닌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조작, 유통, 편집, 수집, 분석 처리 과정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일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분석된 데이터의 의미의 가치를 최종적으로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이다. 물론 그 안에는 인공지능이 그걸 구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학습이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빅데이터 시대가 도입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활짝 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공, 분석, 처리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용량의 반도체, 또 이런 것들이 학습하기 위한 GPU,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빅뱅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차의 빅뱅. 우리가 전기는 꾸준히 사용하다가 AI가 접어들면서 전기 사용량이 가속화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 수요는 사물 인터넷과 함께 인공지능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분명히 저는 열리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정형화된 거, 비정형화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야 되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빅데이터의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이제 데이터 산업 기본 계획, 또 정부의 데이터 산업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죠. 정부의 이제 추진 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데이터의 시장 규모, 활용 역량, 그다음에 기업 데이터 도입률, 이런 것들을 목표를 두고서 정부에서 데이터 산업, 데이터 댐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행정부의 데이터, 공공 데이터, 사법부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서 데이터댐, 보통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데 요거를 서비스를 확대를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청사진이다. 원하는 사람의 공급을 하자 하는 것이 좀 있죠. 그래서 각종 제도, 관련 법령 이런 것들을 개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법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료보험 다 들고 있죠. 보험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워낙 많이 좀 존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쪽에 대한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되고 정부의 이제 마이데이터 로드맵 계속해서 그런 법안들 규제들이 이제 철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정부의 이제 빅데이터 선도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수집 데이터가 있고 이걸 원하는 어떤 이 이제 참여하는 대상 전 국민이 되겠죠. 그다음에 국가통합 바이오 데이터 뱅크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현재 국가통합 데이터 뱅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금융표준 정보 빅데이터의 선도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는다. 근데 비교를 해야겠죠. 여러 군데 은행의 어떤 내 신용 정보나 내 대출 정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각종 뭐 서류를 다 떼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공공 데이터 부분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하나 하기 때문에 뭐 1분이면은 60개 은행 전부 다 뭐 대출 여부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존재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핀테크 분야의 어떤 시장이 두 번째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는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느냐. 빅데이터는 알겠다. 그런데 디바이스 쪽, 소셜 미디어 쪽, 센서 데이터, 공공기업 데이터 이런 것들 많은 정형화된 거, 또 비정형화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현재 인공지능으로 그걸 가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데이터의 수집, 그다음에 데이터의 분석, 수집 분석, 처리, 그다음에 저장 관리 이런 각종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가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가시화, 그러니까 시각화로 이걸 모두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의 수집, 첫 번째는 수집이 좀 있고요. 그래서 분석, 처리 또는 보관, 관리,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를 좀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과정은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빅데이터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에 표현 양식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의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각종 시각화를 자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데이터 시각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 부분 가지고 인공지능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면서 인간에게 쉽게 보여주는 시각화 자료 이런 것들을 현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산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아마존에 대해서도 이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하는 모든 각종 솔루션,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거, PaaS 그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거,
SaaS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아마존이 제1의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AI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기업, 이거는 B2B 개념이고요. B2C 개념은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 요걸 통해서 각종 시각화 자료를 제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솔루션.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 후에 인공지능이 이걸 학습을 해줄 수 있다. 인공지능보다 학습할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구글 찾아보세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알아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관련 이런 빅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오늘의 테마는 빅데이터였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이 대량의 빅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자,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AI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자,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클라우드웍스 하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름에서 이제 들어봤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에 이제 웍스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을 하는 도구를 말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클라우드웍스가 이제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데이터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뭐 이름에서 확 느껴지죠. 자, 얘기를 보시면은 클라우드웍스는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먹을 거리를 제조해야 되고 이걸 어느 정도는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인공지능에 가공된 데이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게 데이터의 라벨러라고 좀 하죠. 이런 것들을 선별 처리하는 모든 것들은 약간 노가다 개념이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는 데이터에 대한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웍스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서 개인 침체가 좀 되는데 가장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아예 만들어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그다음에 보관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까지 빅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성장성은 좋을 수밖에 없고 하반기 시즌을 일단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라벨링으로 기대감을 가진 종목이고요. 다음 데이터 솔루션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네.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네. 자,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 베이스의 자회사입니다. 오픈 베이스가 지주회사고요. 그 아래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데이터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뭐 IT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개념인데 SI 쪽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은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 델 EMC 파트너사에 좀 되기 때문에 기업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관련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쪽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이 진짜로 하는 일은 데이터의 이제 비식별화 처리 AI 엔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느끼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입수, 전처리 학습 모델링을 하는 거고
개체명을 인식하기 위해서 초기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비식별 처리 이 부분까지 좀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각종 기업에서는 이런 솔루션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저 힘낼 수 있도록 어떤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보다는 좀 더 나은 종목 모아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느끼시죠?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 그런 부분인데 핵심적인 특징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ICT 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AI옵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좀 한다는 개념이죠. 다시 어떤 이야기냐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IT 솔루션을 다 깔았는데 그걸 관리 감독하고 이상 탐지를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하잖아요.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필요해 봅니다. 이걸 관리 감독을 또 이게 AI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 오퍼레이션에 대한 현재 가장 근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상 감지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 이런 주력 제품인 페타운의 포캐스터 이런 부분을 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2022년에서 10대 유망 기술 중에 하나가 AI 오퍼레이션, AI 옵스였습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분야고 AI와 함께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유망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품, AI 기술 기반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관리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페타운 포캐스터를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 메디에이지라는 회사에서는 헬스케어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 이 부분들도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회사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션, AI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솔루션 제품, 자회사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회사의 메디에이지는 또 헬스케어 서비스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 쪽하고도 연결이 돼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아질 확률이 많고 빅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금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료 쪽은 성장성이 워낙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장도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은 고점 3,200원에서 쭉 빠져서 1,300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3분의 1 가까이 빠졌고 바닥에서 이렇게 기다가 서서히 좀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죠. 지금은 한 1,60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는 오르면 종가가 되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원, 목표가는 추세 이탈이 된 전 가격이 층이기 때문에 2,2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나도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CBDC, 반도체, 게임, 그리고 AI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빅데이터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모아 데이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